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하루 앞둔 MBC 건강클리닉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요. 발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건강을 지켜왔던 발명품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19 대유행 때 백신과 마스크 정말 빼놓을 수 없겠죠. 또 어제 방송에서 자주 언급했던 마취제 등이 떠올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첨단 장비, 또 신약 개발 등 우리 수명은 분명 이 때문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MBC 건강클리닉 꾸준히 오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 건강 비결 오늘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럼 바로 주치의 선생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안과학회 정혜원, 대한백내장 불절수술학회 정혜원, 미국 안과 의사학회 회원,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경남에서 선도적인 치료 또 과학적 치료에 대한 연구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분입니다. 창원 CT7 파티마 안과 대표 원장님이신 안과 전문의 정지원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미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었던 그런 안과 질환, 눈 건강에 대해서 눈을 밝게 뜨게 해주셨는데 이번 주는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봄이 되고 황사가 심해지는 요즘에 미세먼지까지 기생을 부리면서 우리 눈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눈물 흘림과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구 건조증과 그리고 눈물 흘림. 극과 극처럼 보이거든요. 네. 건조한 거랑 축축한 거랑. 그런데 네. 또 하나로 또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정지원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실 거고요. 안구 건조증, 눈물 흘림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 어떻게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엠박스를 검색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으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선생님께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고요. 샵 2244 문자 참여로도 가능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전화번호 055-250-5100번, 250-5200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안구 건조증과 그리고 눈물 흘림 하나하나 주제 키워드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눈물 흘림의 원인은 뭘까?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가 울면은 무지개 연못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네. 별일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눈물을 계속 흘린다. 시도 때도 없이 흘린다. 이러면 분명 걱정이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너 사연 있냐라고 물을 정도로 하품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거든요. 네. 이런 궁금증도 저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눈물 흘림 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눈물 흘림은 말 그대로 눈물이 우리 눈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눈물이 생성되고 난 다음에 배출이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밖으로 눈물이 나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의 해부학적 구조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눈물의 생성은 눈썹을 만져보시면 밑에 뼈가 있어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 가쪽 부위 안쪽에 눈물샘이 숨어져 있습니다. 즉, 눈 위쪽 부위 안쪽이죠. 깊숙한 곳에서 눈물이 만들어져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눈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 눈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다면 아마도 눈물이 지속적으로 바깥으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눈구석 안쪽에 아래 위 코 눈물관이라 해서 눈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코 눈물관으로 들어온 눈물은 코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면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과정이 막히거나 또는 과도하게 되면은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눈물샘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코 근처에 있는 그 분홍색 볼록한 게 눈물샘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니군요. 네. 그리고 눈물을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울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우리 눈 안에는 눈물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럼요, 정확합니다. 네, 실제로 건조증인데, 선생님 나는 안 건조해요. 나는 눈물이 많이 흘러서 어떻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는 눈꺼풀과 눈이 안구가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만 번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윤활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거칠어지겠죠, 그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눈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루에도 계속 물론 미량이지만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고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고 계속 촉촉하게 네. 적셔져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코 눈물관도 문제가 있으면은 앞서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코 눈물관이 그 막힌 걸까요? 예. 이런 증상도 또 있는 거잖아요. 코 네네. 눈물관 네네. 관련된 눈물 흘림 증상. 네네. 코 눈물관 흘림 증상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주방, 그죠? 예. 주방에서 싱크대 이야기를 많이 아, 합니다. 싱크대. 네. 싱크대를 보면은 위에 수도 꼭지가 있고 예.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배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도가 나오는 것이 눈물샘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또 빠져나가는 배수구가 우리 코 눈물관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 눈물관의 질환은 빠져나가는 배수 구멍이 조금 막히거나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막히거나 완전하게 막혀서 눈물이 즉 물이 바깥으로 개수대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보통 그래도 이제 눈물 흘림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슬플 때 많이 울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뭐 감동적인 순간에 눈물을 흘립니다만 네. 이런 좀 감정적인 이유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네네. 예. 예, 그렇게 감정적인 눈물 흘림, 그건 기본적인 눈물 흘림이 예. 있고 감정적이거나 아니면은 특정 약물을 복용을 할 시에 아, 네네. 약물로 인해서 또 눈물이 나오는, 즉 눈물이 생성이 많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네네. 그 외에도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 반사 눈물 흘림이라 해서 음.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아, 약간 방어하기 위한 느낌으로. 그렇죠. 예. 눈은 직접적으로 우리 밖에 대기 중이나 예.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먼지가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또 찬바람이 불거나 음. 이러한 자극으로부터 우리 검은 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빨칵 쏟아지는 이러한 네. 반사 눈물 흘림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니 평소에 이제 길 가다 보면은 네. 오토바이 큰 오토바이 이렇게 두 팔 벌려서 네, 타는 네, 분들 네, 계시잖아요. 이분들 곡을 벗기면은 눈물 주르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것도 생각났고 예. 아, 떠올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군대 화생방 때 아, 이런 그럼요. 것도 네, 네. 반사 눈물 흘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정확합니다. 예. 무슨 양파를 깐다든지 양파를 깔 때 우리 눈물 줄줄 흘리고 그렇죠. 예. 화생방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거는 갔다가 코도 막히잖아요. 그럼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이게 코 눈물관이기 때문에 눈물이 많이 흘리면은 코로 내려가서 콧물 범벅이 되는 범벅이 거죠. 된다. 예. 양파 까는거나 이런 화생방 훈련에 눈물이 나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 되겠죠. 물론 반사적 눈물 흘림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그러한 반사 눈물 흘림은 내 눈은 정상인데 또는 정상적인 자극인데 예. 우리 여기 스튜디오처럼 정상적으로 적당한 건조감 그리고 적당한 시원함 바람이 부는데 이런 곳에서조차도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특정 지역에서 병적인 예. 반사 눈물 흘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눈물 흘림에 있어서 또 반사 눈물 흘림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사실 뭐 초반부에 말씀하신 거 되짚어 본다면은 네. 눈물이 이제 배출되는 곳이 막혔을 때, 그러니까 네네. 코 눈물관 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질병으로 볼 때 예. 우리가 완전하게 막혔느냐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막혔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막혔을 때는 우리가 다시 싱크대로 돌아가 보면은 예. 배수구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경우죠. 음, 만약에 좁아져 있다면은 우리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졸졸 내려올 때는 예. 흘러 넘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눈물 양이 많아진다면, 즉 물량이 많아지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분 코 눈물관 막힘에서는 대부분은 괜찮지만 조금 자극이 심한 상황에서는 눈물이 갑자기 확 이렇게 나온다거나 예. 그렇게 될 수는 있고요. 반대로 완전 눈물 막힘, 코 눈물관 완전 막힘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 종 대부분의 시간에서 눈물이 많이 흘러내리는데요. 또 뭐 그렇게 또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우리 예. 코 눈물관은 한쪽 눈에 아래 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음, 두 개가 또 다 막히는 경우는 조금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눈물이 많이 흘리지만 우리가 상상하면은 완전 눈물 막히면 흘러내릴 데가 없어서 하루 종일 눈물이 줄줄 나오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코 눈물관이 이제 막혔을 때 눈물 흘림이 나타나는데 네. 또 눈물 흘림이 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예.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예. 제법 많이 접해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진단명은 결막 이완증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결막 이완. 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싱크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싱크대가 수돗물이 많이 나오든지 음. 아니면은 배수구가 막히든지
그 외에도 뭔가 흘러 넘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면은 예, 예. 주위에 비닐봉지가 이렇게 있어서 어. 흘러 내려가는 것을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 음식물 쓰레기가 주변부를 막고 있는 예, 예.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음. 결막 이완증이 마치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눈물샘에서 만들어지고 코 눈물관으로 눈물이 빠져나가는데 그 중간에서 예. 제대로 이렇게 길을 타고 못 내려가도록 우리 결막이라는 건 우리 흰 동자의 가장 표면층을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이렇게 심하게 늘어져서 내려가는 길을 막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똑바로 내려가지 못하게 물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그러한 질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집에 이제 배달 음식 먹고 면 남으면은 설거지한다고 일단 다 부어 놓으면은 네네. 물 안 내려갑니다. 예, 불어서 잘 안 내려가는데 맞습니다. 저는 딱 그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자, 그럼 보통 선생님이 보실 때 환자 네. 접할 때 대부분의 눈물 흘림 증상 그 원인은 보통 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예. 전부 다 골고루 있지만 실제로 이 환자분으로 오시는 경우는 반사 눈물 흘림이 가장 많다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보여주시고요. 그 반사 눈물 흘림의 가장 많은 원인은 건조증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눈에 건조, 쉽게 말해서 이제 눈물이 어찌되었든 원인이 어찌되었든 눈물이 부족한 현상인데요. 이 눈물이 부족하게 되면 검은 동자가 대기 중에 노출이 되고 그 노출이 되는 검은 동자가 점점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한 예민한 상황에서 아주 작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눈물이 나는 그러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처음에 네. 우리 말 시작할 때 했듯이 눈물 흘림인데 어. 건조증이야? 그러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 그래요. 실시간 채팅으로도 보니까 예, 중국집에 양파 까시는 분들은 큰일 나겠네요라고 하셨네요. 예.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정화가 되더라고요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건조한 것보다는 네. 눈물이 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네네. 이런 눈물 흘리면 크게 치료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눈물 흘림을 예. 그냥 단순하게 눈물이 흐른다라고만 봤을 때는 그 눈물 흘림 현상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눈물이 왜 이렇게 흐르지 그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단순하게 눈물만 흘린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성분들께서 눈물이 흘려서 화장이 지워져서 물론 그것 때문에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 그런 건 저희들은 또 질환을 진단을 하는 의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질환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네네. 그 원인에 조금 더 다가가서 예를 들면 코 눈물관이 이렇게 막혔는데 이것을 과연 놔둘 것이냐, 예. 예. 또는 건조증이 심한데 건조증으로 심해서 반사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건조증을 그냥 놔둘 것이냐,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은 기본 질환인 각막에 즉 예. 검은 동자에 염증이나 각막염 이런 것들이 생겨서 심각한 장애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을 원인 분석을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시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먼저 오셔서 정확하게 이 내 눈물 나는 게 왜 눈물 날까라는 것들 먼저 진단을 받으시고 네. 그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네.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네네. 안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거니까 네네.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대목이고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요. 네. 자, 이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네네. 중요한 게요. 눈물이 많이 나는 분이라면 네. 눈물 콧물 흘려서 지금 울면서 전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감안하시고 네, 직접 한번 알겠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러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 건강 클리닉에 해당되는 질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목소리가 네. 익숙합니다. 예. 네, 저 여기 MBC 경남 애청자입니다. 아유,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신지 궁금하신지요? 저는 한쪽 눈이 눈물이 이렇게 왼쪽 눈이 눈물이 많이 나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아주 많이 흐르는 건 아니면서 눈물이 흐를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자꾸 말라서 눈곱이 자주 끼어요. 네네. 혹시 중국집 운영하시는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예. 그냥 할머니입니다. 네네.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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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네. 한 시간마다 안 보고 이렇게 하면 네. 좀 어디 가서 망신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 네. 눈곱을 어떻게 하면 차라리 눈물이 흐르면 괜찮은데 마르는 증상은 왜일까요? 흐르기도 흐르고 네. 눈물이 마르기도 마르고 그게 동시에 같이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저 여쭤봐도 될까요? 57년생 67세입니다. 아, 네네, 그렇죠. 네. 이게 실제로 눈물 흘림이라든지 건조증이라든지 특히 네. 그 즈음에 환자분들께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찝찝하다. 예, 눈이 네. 찝찝하다, 머들거린다. 네, 하여간에 맞아요. 예, 원장님. 그러한 증상들을 말씀을 많이 네. 해주시는데요. 그러한 증상들이 딱 하나, 예를 들면은 하나? 눈물 구멍이 막혀서 그렇다, 또는 건조증 아.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은 눈꺼풀에 속눈썹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네. 그렇다. 뭐 이렇게 하나 특정 짓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노화로 인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 건조증과 눈물 구멍이 조금 좁아져 있을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네. 추측컨대 눈꺼풀도 조금 많이 처져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이 많이 되거든요. 처졌어요.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물이 네. 건강하게 생성되고 건강하게 빠져나가는 길도 조금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제 애청자분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 나 왜 이래요 했을 때 어떤 선생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닙니다, 염증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건조증이에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눈꺼풀이 처졌어요.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맞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끝까지 나는 이제 이 불편함으로부터 완전 해방되었어 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병원으로 방문을 하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좀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쪽만 더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예, 그럴 경우가 많겠죠. 우리가 눈도 똑같이 네.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뭐 네. 처졌는 것도 조금 더 처졌을 수도 있을 거고, 막혔는 네. 것도 조금 더 막혔을 수도 있을 거고. 예. 네, 애청자님, 이제 네.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의 상황을 듣고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무엇보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직접 뵙고 또 상담도 받아보고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고 또 만에 하나 많이 불편하시다면 병원에 꼭 방문해 보시고 또 치료까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클리닉 고맙습니다. 항상 잘 듣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고 MBC 건강 클리닉 통해서 꼼꼼하게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다양한 정보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화 주신 분들처럼 055-250-5100, 5200번 전화 주시면은 샵 2244 문자 참여로 뭐 퀴즈 정답 맞히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 저희가 또 나중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꼭 참고하시고 전화, 문자 참여 그리고 실시간 채팅으로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저희가 광고 들을 시간이 됐어요. 예, 광고 듣고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유튜브 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베일을 벗고 과감 없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창원의 창원 시티7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곳에 파티마 안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거기 가면 선생님 계신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계십니다. 네. 오늘 뭐 안구, 건조증 그리고 또 눈물 흘림 증상 다뤄보고 있는데 그게 궁금해요. 저 같은 사람 좀 많습니까? 하품하면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려대는 사람 많아요? 많지는 않겠죠. 예.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아니, 이상한 건 아니지만 네. 조금 과도하게 그렇게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음.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 저는 이래요. 예. 영화를 보는데 네. 남자답지 않게 네. 펑펑 예. 운다는 거예요? 슬픔에 너무 반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그거랑 또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예, 안과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럴 수 문제일 수 있는 있잖아요. 거예요. 네, 네. 예.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 주제가 노안이었고, 네. 그리고 이게 다 노화의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는 일 같거든요. 그렇죠. 오늘 주제까지도요. 네, 네. 근데 다래끼 같은 거는 네. 앞서 그 눈곱 얘기도 잠시 나와서 그냥 궁금했어요. 네. 다래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래끼는 예. 우리 위생으로 봅니다. 위생. 위생. 예. 아, 위생관념, 즉 하이진이 안 좋았을 예. 때 생기는 예. 즉 눈에 손을 이렇게 자주 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손은 균 덩어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깨끗한 눈에 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균을 접종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아하. 그리고 또는 그 전에 뭔가 눈에 조금 불편한 좀 이렇게 염증이 생기려는 기운이 있으면 눈이 좀 간질간질하거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100세 인생의 든든한 친구 건강 보조 라디오 MBC 건강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네, MBC 건강클리닉 오늘 정지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안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눈물 흘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가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료를 받는다 하면요. 치료 방법 어떻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치료는 원인에 맞게 그 증상을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수돗물이 콸콸콸 나올 때, 그다음에 배수관이 막혔을 때. 네네. 즉 눈물이 많이 발생할 때는 이제 눈물 생성량을 조금 조절하는 그러한 약물 치료가 주가 되겠고요. 오. 그리고 배수관이 막힌, 즉 코 눈물관 질환, 부분 막힘이나 완전 막힘에서는 이 코 눈물관을 좀 뚫어주는 네.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막혔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리콘 튜브라 해서 아주 미세한 가는 튜브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유치를 해놓는 거죠. 아, 계속 불편합니까? 조금은 조금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유치를 해놓으면은 다시 막히는 것들을 조금 방지를 하고 또 조금 이렇게 큰 것을 넣게 되면은 좀 넓혀주는 효과까지 네. 있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아니면은 아예 막힌 경우에는 이렇게 뚫어서 다시 튜브를 넣어놓더라도 다시 유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눈물관은 버리고 아예 새로운 눈물관을 뚫어주는 그런 수술법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막 이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 중간 거였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면은 뭐였죠? 비닐봉지가 배수구 주위를 막고 있거나 아, 그렇죠. 제가 앞서 우동사리 얘기도 하기도 네, 했었는데. 맞죠. 네네. 그것을 치우면 될 건데 실제로 우리 눈에서는 결막이 이완돼 있는, 즉 늘어져 있는 것을 치울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는 고주파 전기 소작술이라 해서 아주 침이 얇은 침에 고주파 전류를 흐르게 이렇게 만들면은 늘어졌는 부위가 이렇게 수축을 촥 하면서 그게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다, 이걸로서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심하게 처져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절제를 해야 되겠죠. 잘라서 봉합을 해주는 그러한 수술까지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눈물 흘림에 대한 치료에 대한 방법을 선생님께 들어봤는데 이런 치료를 하고 나면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재발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때요? 예. 안타깝게도 이게 구조적인 변형이 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수도, 개수대, 싱크대가 한번 막히면은 평생 골병을 앓잖아요, 그죠? 그렇죠. 막힌데 또 막히고, 막힌데 또 막히고, 그 원인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조적인 변형이 와버렸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건 아니면 결막 이완증을 치료를 하건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증상 호전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거의 성공률이 95%, 99%에 가깝게 이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예. 재발률이 조금 잦다는 그런 아하.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도 잘 하셔야겠고요, 최대한. 그럼요. 예, 네. 발병이 좀 잦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원 방문도 좀 꼭 참고하셔가지고 평소에 빼먹지 말고 좀 치료 그리고 그 전에 정확한 진단 상담까지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엠박스 통해서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엠박스 실시간 채팅으로 궁금한 내용도 많이 남겨주시고 샵 2244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05250에 5100번, 05250에 5200번으로 너무나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정지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눈물 흘림과 그리고 안구 건조증 주제로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반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안구 건조, 눈물이 말라요입니다. 안구 건조증의 문제는 과연 뭘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물 흘림과 건조증이 상반된 내용인데 예. 이게 왜 같이 했을까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하지만 눈물 흘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건조증으로 인한 눈물 흘림이 되겠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사 눈물 흘림이 되는 거죠. 음. 눈물이 말라서 검은 동자, 즉 각막이 예민해지고 그 예민해졌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자극이 왔을 때 검은 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방식으로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2007년도에 미국 안과학회에서 발표하는 안구 건조증의 정의가 있습니다. 눈물의 농도가 증가하고 또 염증이 발생하여 생기는 눈물 표면, 즉 우리 각막이나 흰 동자, 눈물 표면의 질환 및 눈물층, 즉 우리 눈물층을 다른 말로 우리 눈물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눈물 필름처럼 이렇게 앞에 눈물이 이렇게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눈물층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 즉 시력 저하나 이물감, 그다음 눈 통증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안구 건조증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안구 건조증 호소하는 분들 보면은 뭐 피곤할 때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특히 저녁 시간에 그러는 분도 많은 것 같고 네네, 그렇죠. 건조한 날씨 때 호소하는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예, 보통 그렇습니까? 예, 주로 이제 건조증의 가장 1번 원인이 예. 주변 환경이죠. 예. 이렇게 조금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도 주변 환경이 좋으면 예를 들면 습도가 굉장히 높다거나 그다음에 뭐 바람에 즉 공기의 흐름이 비교적 적은 곳에서는 그러한 건조증을 느끼기가 조금 느끼는 찬스가 좀 적을 건데요. 주변 환경이 안 좋은 제일 대표적으로 요즘 같으면 마트 안에 대기의 흐름이 별로 안 좋고 환기가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곳에 예, 정체되어 있고 또 그런 정체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에어컨은 또 심하게 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유발한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그렇다면은 꼭 주변 환경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그 눈물이 저희가 계속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사 눈물을 흘렸는데 그만큼 뭔가 다시 채워주지 못하는 분들도 애초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병태 생리학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눈물이 하여간에 어떻게 해서 눈물이 없는데 이 눈물이 왜 없어? 라고 생각해 볼 때는 눈물이 적게 나와서 없는 눈물 부족형이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는 눈물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눈물이 빨리빨리 도망가는 증발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눈물 부족형부터 보면은 눈물 부족형에서 말 그대로 눈물 샘에서 눈물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네. 근데 증발형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눈물 필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눈물 필름에서 눈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일 마지막 층이 기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기름층은 눈물이 증발되는 걸 조금 막고 오랫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아도 덜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한 기름층에 문제가 생길 때는 눈물 증발형 건조증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증발형이 좀 많은 그런 경우가 또 따로 있습니까? 네네, 이 증발형 자체가 실제로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저희 안과 의사들도 건조증 별거 아니야, 눈물약 넣어. 라고만 했었다면은 인공 눈물 같은 거. 그렇죠. 네네. 인공 누액만 넣어. 네.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자꾸 이런 건조증에 대해서 조금씩 연구가 더 되어지면서 건조증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기름층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기름층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 40대 넘으면서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또 화장도 많이 하고 실제로 우리 눈물 기름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속눈썹 주위에 안쪽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수십 개의 눈물샘, 기름샘이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즉 속눈썹 주위에 안검염, 즉 염증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기름의 문제를 많이 만들고 그러한 것들로 건조증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증발형 눈물 부족, 건조증에 대해서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눈물이 만약에 부족한데 여기다가 또 증발, 이 증상까지 더 확대가 된다면은 안구 건조증은 2배, 3배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MBC 건강클리닉 함께하고 계시고요. 눈물 흘림에 이어서 현재는 또 안구 건조증까지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저희가 MBC 건강클리닉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을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 선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인공 누액은 아직 없습니다. 자, 주식회사 넥스트원에서 세계 최초 나노탄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면상 발열 매트,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한 청도 레일바이크 다투지 마시라고 4인 탑승권 드리고요. 도심 속 사격 체험을 할 수 있는 청원 국제 사격장 이용권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식사도 하셔야 되죠.
식사권 바로 가월 돈가스에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M박스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정지원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선물 받아갈 수 있는 기회 제가 제공을 해드리죠. 슬기로운 건강 퀴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도 챙기고 선물도 챙기는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요, 우리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분비물입니다.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또 안구를 보호하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눈물, 2번 콧물, 3번 땀입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힌트 하나 주실까요? 이게 헷갈리는 게 예. 분비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비물. 이게 조금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죠. 예. 주제가 무엇을 참고하면 된다? 네. 예.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드라마 제목 중에 용의 아마존에 이렇게 맞춰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은 눈물이고요. 2번은 콧물이고요. 3번은 땀입니다. 샵 2244 저희가 정답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받고 있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지원 선생님과 함께 오늘 눈물 흘림 그리고 안구 건조증 세 번째 주제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전화가 지금 왔다고 하니까 먼저 급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장원인데요. 예. 예,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고요. 백내장 수술하셨어요? 예,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더니 좀 있으니까 또 네. 다시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연 증상이 일단 좀 불편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눈이 어떠냐면 뭐 기름기가 있는 것 같은 네. 눈곱이 있는 것 같은 뿌연 증상이 있고요. 네. 이걸 제가 운전할 때 좀 이게 안 지워져서 깜빡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져야 되는데 네. 깨끗하게 이렇게 안 돼가지고 뭐 안약을 넣어도 뭐 별 차도가 없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료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부산까지 가거든요. 창원에서.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혹시 증상이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지 네. 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백내장 수술을 작년에 받으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은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봐도 저 될까요? 50대 중반 넘었거든요. 50대 중반. 예, 하시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하는 일은 좀 눈을 좀 많이 보는 뭐 예, 도면 그리고 막 그래서 가지고 네. 좀 너무 좀 혹사시키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눈을 네, 네. 혹사시키신다 그죠? 예, 잘 네. 안 보여가지고 네네. 제가 눈이 그렇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또 눈을 쓰는 직업이고. 네네. 제가 네, 그래서 연령대를 물어본 이유는 그 연령대마다 우리가 조금 필요로 하는 그런 시력의 정도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50대 중반이면 아직도 활발하게 한창 하셔야 되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럴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력의 시력의 질 그 정도랑 또 60대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시력의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50대 중반 환자분들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나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게 눈이 뿌옇다. 그다음에 또 퍼진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대비감도 저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검은색, 흰색을 볼 때 또렷이 대비가 안 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좀 뿌옇게 살짝 안개 낀 것처럼 어슴츠레하게 그렇게 보이는 증상들을 통신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수술 전 상황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제가 건강했을 때 백내장이 없는 건강한 눈을 자꾸 상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백내장 수술 후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의 기능 자체가 내 건강했던 그러한 수정체의 기능을 조금 따라가기는 조금 부족해요. 부족해서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지금 애청자께서 말씀하시는 불편해하시는 대비감도 저 뿌연 증상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또 다른 경우는 뿌연 증상을 유발하는 거는 우리 모든 수술은 백내장뿐만이 아니라 라식, 뭐 하물며 다리끼 째는 이러한 수술까지도 우리 건조증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건조증이 조금 있는지 자세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너무 또 이렇게 과장돼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일부 병원 가보면 백내장 수술하고 나는 눈이 뿌예 했을 때 환자분은 건조증이기 때문에 건조증 치료만 열심히 합시다라고 해서 건조증에만 매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건조증이 있으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치료를 해서 건조증이 조금 좋아졌을 때 어느 정도의 시력 개선 효과가 있을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환자분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기대치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에 따라오실 거잖아요. 그죠? 네. 무한정 좋아질 거다만 가지고 믿고 가실 수는 없는 일일 테니까요. 그죠?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1번은 인공수정체의 한계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고요. 네. 두 번째는 건조증도 일부 조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조증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는 것들 중요하지만 나이가 아직도 조금 젊으신 나이이기 때문에 이게 뿌옇고 조금 침침한 이것을 100% 없애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오늘 이상하게 자꾸 완치에 대한 게 없어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러한 질환들 자체가 완치보다는 조금 더 한결 더 편한 상태로 올라가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애청자님 이제 다음 저희가 다룰 주제 키워드가 조금 더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화 끊으시고도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세 번째 주제 키워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담스러운 키워드입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안구 건조증 완치될까인데요. 네. 일단은 궁금한 게 안과 가면요. 그 현미경 같은 거 앞에 있고 네네. 턱 대세요, 이마 대세요 해서 찍습니다. 네네. 건조증 확인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예전 방식이죠. 예전에 보면은 우리 세극등 현미경이라 해서 안과 말씀하셨듯이 그 현미경 앞에 얼굴을 내밀고 눈을 벌려서 현미경을 눈을 보는 거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눈물이 많네, 적네. 그다음에 염증 정도는 보지를 못하지만 상처가 있네, 없네. 이 정도밖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건조증이 있다 없다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타입들을 구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가장 네. 중요한 게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치료는 좀 어떤 방법들이 더 있을까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열거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 안구 건조증 치료는 우리 스텝 바이 스텝 예. 계단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씩. 1단계 치료, 1단계 치료를 해서 안 되면 2단계 치료를 추가를 하고 예. 1단계를 버리고 2단계 가는 것이 아니고 아하. 1단계에서 2단계를 얹히고 또 여기서 안 되면은 1단계 플러스 2단계 플러스 3단계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먼저 1단계부터 보면 1단계는 환경 치료라고 합니다. 환경 치료. 네네. 예.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나는 매일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조금 전에 애청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도면을 항상 보는 사람이야. 예. 그렇다면 이런 습관부터 조금 뭐 업이라면 변화를 못 시키겠지만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 그럼 좀 줄이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좀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그럼요. 권해지겠네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니터를 많이 보는 직업이라면 눈을 자주 깜빡인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주위 환경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가습기를 쓴다든지 이런 환경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예. 이것으로 안 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인공누액과 먹는 약, 오메가3를 들 수가 있겠고요. 예.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레이저 치료까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은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안구 건조증 치료 안약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메가3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저는 그렇죠. 네.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먹는 거 생각하면 눈에는 루테인이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오메가3가 맞는 거예요? 예. 예,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루테인은 주로 이제 우리 망막이라 해서 예. 눈을 카메라에 비유했을 때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 즉 신경의 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경이 먹이. 먹고 사는 밥이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루테인을 이렇게 섭취를 자주 해주면은 황반 변성, 즉 망막의 질환이 황반 변성에는 일부 도움이 되지만 네. 우리 홈쇼핑에 보면은 루테인이 들어가면 뭐 여기도 좋고요, 건조증에도 좋고요, 많이 방송을 하잖아요. 거의 뭐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럼요. 네. 만병통치약처럼. 네네.
그런데 실제로 루테인은 우리 건조증에는 효과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고요. 건조증에 효과가 있는 것은 오메가3가 되겠습니다. 건조증은 오메가3가 네. 효과가 있고 네. 루테인은 좀 다른 경우를 짚어봐야겠고요. 그 오메가3도 자세히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모든 오메가3가 전부 다 이렇게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그 용량이 조금 중요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메가3를 이야기할 때 필수적으로 하는 게 지금 EPA, 그다음에 DHEA 요 함량이 가장 핵심 성분이거든요. 예. 이 성분이 2,000mg이 넘어가야지 건조증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오메가3를 직접 구매해서 이렇게 하실 때 이 함량도 좀 눈여겨 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선크림 구매할 때도 그 SPF 잘 보라고 하는데 그런 그럼요. 것처럼 예. 오메가3도 네네. EPA 플러스 DHEA 함량이 2,000mg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럼요. 예, 2,000 숫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보통 영어가 많이 쓰여 있을 거예요. 네네, 예, 2,000mg 확인 잘하시고 네네. 이 건조증 참 답답할 텐데 치료 방법이 보니까 또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레이저 네. 치료. IPL 레이저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IPL 레이저는 피부과에서 계속 많이 쓰던 레이저거든요. 피부과에서 우리 피부 홍조증, 피부의 잔 혈관들이 늘어져서 이 혈관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 전체적인 톤, 우리 시커먼 사람을 좀 밝게 네네. 미백 치료처럼 그렇게 하던 IPL 레이저인데요. 기원은 2000년 초반에 미국의 안과에서 닥터 토요라는 사람이 이 와이프랑 같이 클리닉을 운영을 하거든요. 와이프분은 피부과, 본인은 안과. 실제로 우리 이제 안면 홍조증이 있는 분들이 건조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랬는데 자기 닥터 토요의 환자들이 와이프가 하는 그 피부 클리닉에서 홍조증 치료를 하고 나서 IPL을 하고 나서 건조증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속 생각을 하던 중에 이 IPL이 효과가 있구나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 뒤로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치료 효과가 있는데 이게 왜 그렇지라고 해서 실제로 하나하나 알아봤는데 특히나 우리 눈물 증발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예. 그게 눈물샘, 기름샘이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봄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마이봄샘의 염증 반응을 조금 조절을 하고 기름의 퀄리티를 좋게 만듦으로 인해서 IPL 레이저가 건조증에 굉장히 많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눈에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특히나 또 레이저 치료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또 치료 이후에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은 역시나 변함이 없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신의 한 수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신의 한 수는 어떤 걸까요? 네, 안구 건조증 치료 끈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안구 건조증 자체가 완치도 힘들고 또 치료를 하면은 이내 조금 좋아졌다가 또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또 나빠지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게 조금 지리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금방 치료를 중단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유지를 해서 끌고 가시는 것이 결국은 끝에 웃는 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좀 버텨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 눈 안 보이면 정말 답답합니다. 예, 네. 갑갑합니다. 예, 병원 방문 꼭 해보셔서 제대로 또 치료까지 안내를 받으시고요. 앞서 저희가 슬기로운 건강 퀴즈를 내드렸었는데 눈을 보호하고 또 청결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분비물 정답은 1번 눈물이었습니다. 예, 눈물이겠죠. 오늘 정재원 안과 선생님 모시고 눈물 흘림과 또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실시간 채팅으로도 받아보고 문자 참여 그리고 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받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나와주실 거죠, 선생님? 네. 네, 또 노안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눈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테니까 MBC 건강 클리닉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다시 주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눈 건강, 전반적인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 MBC 건강 클리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